이제 5월 학력평가인데 등급 자체가 1등급 47, 2등급 42, 3등급 36, 그래서 4등급 30인데 실제로 시험은 좀 쉬웠지. 그래서 애기들 선생님은 다 이렇게 물어봤거든. 여기 재수생도 있고 그다음에 고3 애기들도 있어서 시험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는데 막상 보면 되게 문제가 쉬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성불평등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애기들한테 성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킬러 주제 중에 가장 어렵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성불평등인 게 맞아. 2023년 수능에서 오답률 3%짜리가 바로 이 성불평등 문제였어. 근데 이 오답률 3%짜리 이 문제가 실제로 작년이었죠. 2024 6월 모의평가에서도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쉽게 출제되긴 했지만 성불평등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다시 이야기하죠. 킬러 주제를 빼겠다라고 평가원이 그리고 교육부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9월에 성불평등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았어. 그럼 올해는요?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 성불평등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고 성불평등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그 본질적인 것들만 선생님이 체크를 하고 사회보장제도는 다 풀었고 성불평등 한 3문제 정도 풀고 선생님이 이제 내신 휴강 가졌죠. 내신 휴강 가지고 인구 부양비 나간 거야, 지금. 근데 선생님이 인구 부양비를 먼저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 5월 학평에 이거 건드려가지고 얘 째까짝 해보기도 했었으면 왜 처음 배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선생님의 바람이었고 또 하나는 맞아오라고. 맞아오라고. 근데 아직 훈련이 덜 돼 있다면 이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해가지고 최근 평가원의 인구부양비 트렌드도 어떻게 됐는지도 다 볼 거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근데 잠깐 어디 한번 또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다 이제 살려놓을래 여기. 바로 표분석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표분석은 절대치, 복습이에요. 비율, 증가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젠 증감률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표분석 문제는 다 이걸로 귀결돼.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표분석 문제를 풀어도 다 이걸로 귀결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실제로. 근데 선생님의 그 팁들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푸는 팁들을 가져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비율이라 그랬어. 근데 비율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애기들 머릿속에 맴돌아야 되는 비율은 분자의 비율이야. 분자의 비율이라는 건 분모값분의 분자값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분모값 혹은 이렇게 비율을 준 다음에 거기에서 분자값 묻는 문제라고.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수 몇 명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분자값은 요거죠. 분자값을 찾기 위해서는 분모값에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다야.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인구 부양비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그리고 성불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 더는 A, B, C. 이게 뭔지는 몰라. 이게 상중하 계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B, C 지역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뭐든지 상관없어. A, B, C에 대한 비율이 1대 2대 3이래. 근데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A, B, C의 비율이 뭐 1대 1대 1이 되었대. 그러면 시험 문제 뭐 물어보는 문제면 이 1과 이 1은 실제로 같은 일이 아니죠. 실제로 이 얘기는 얘는 A, 2A, 3A라는 거야. 얘는 B, B, B야. 그리고 시험 문제는 뭐냐면 A는 2배가 되었다. 사람 수가 2배가 되었던 이건 임금일 수도 있고 근로자 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수일 수도 있겠죠. 상중하, 상중하 이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을 거야. 상관없어. 이 절대치가 절대치죠. 절대치가 2배가 되었대. 그럼 얘는 2대 2대 2가 되는 거야.
그치? 1대 1대1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냐? 얘가 1일 때 얘가 2배가 됐다라는 말은 얘는 2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절대 숫자가 맞춰집니다. 선생님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자, 이제 이게 성불평등 문제 전부 다야. 시작해볼까요? 지금 오답률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주간지 줬어. 그래서 주간지에다가 여기 제일 앞에 풀 수 있게끔도 넣어놨고 거기에 어디 한번 시작해볼게요. 비율, 절대치, 증감률의 문제가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주간지 제일 앞에다가 여기죠. 지금 2개 받았어요. 여기 7-1은 선생님이 매주마다 개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풀 수 있게끔 주는 주간지.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에 5월 학력평가 넣어놨어요. 그럼 봐봐. 페이지 5페이지죠. 각각 갑국 근로자의 근로 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 근로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표 분석은 애기들에게 손글씨 줍니다. 손글씨 페이지는 페이지 8페이지야. 그래서 애기들이 혼자 풀고 그거를 바로 내가 푼 걸로 체크하려면 5페이지로 풀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글씨 준 걸로 확인하고 싶으면 페이지 8페이지 보면 돼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요거 넣어놨다. 즉 페이지 8페이지 선생님 손글씨를 다 줬어요. 각각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절대치를 연결하는 문제가 끝이야. 어떤 표 분석을 접근을 해도 성불평등 문제는 전부 다 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이 얘기야. 뭐 이게 T시기가 되었든 T 플러스 알파 시기가 되었든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의 각각의 비율을 찾아낸 후 절대치 연결시키면 끝. 이 맥락이라고. 그럼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다시 여기 잘 봐봐.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이해해야 돼. 모든 시험 문제가 전부 다 이걸로 귀결된다라고 생각해서 얘 비율 찾아야지. 아,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에 절대치 연결시켜야지. 그러니까 그 눈이 보이면 그 비율만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 그럼 자 보자. X. 그 X가 임금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 수일 수도 있고 근로자의 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A, B의 비율이 10대 8 혹은 100대 80이라고 쳐보자. 그럼 똑같이 Y에도 Y 이게 뭐 시기가 변했어요. 여기에서도 A, B가 100 그리고 80이래. 그럼 선생님 이 100과 80 똑같은 거 아니에요? 100, 100, 80, 80? 아니지. X시기 혹은 Y시기 혹은 남자 여자가 100대 80이라는 것은 100A, 80A, 100B, 80B야. 근데 어떤 조건절을 줄 거야. 어떤 조건절이냐면 이 100A와 이 100B와의 연결고리를 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시기 A 값은 X시기 A 값의 1.5배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절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 조건절을 찾아가서 여기서 절대치 연결되는구나. 그럼 가장 기준값을 100으로 잡으면 1.5배니까 얘가 150이 되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이 비율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여기가 10대 8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10대 8로 움직이면 여긴 80이 될 것이고 얘도 10대 8이잖아. 여기서 10대 8 비율 그대로 여기가 1.5배 됐다면 여기도 1.5배 돼야 되니까 여기 120이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B 80 그리고 Y시기의 B는 120. 그래서 얘네들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본질을 찾아가. 모든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성불평등 문제의 경우는 어떠한 비율과 비율을 찾아낸 후 그 비율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통해 절대치를 연결시켜서 대소구분하는 거구나. 끝. 근데 이런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15번을 딱 만나면 뭐야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 실마리 잡는 법. 즉 시험 문제를 맞이했을 때 손으로 딱 처음 시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내용들 어떠한 비율을 찾아서 절대치 찾아서 연결하는 문제구나. 그럼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기에 그래서 선생님 여기도 다 써놨어요. X, Y가 사람 수일 수도 있고 시기 구분일 수도 있고 고용별 그 고용 형태일 수도 있고 A, B의 비율이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80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조건자마다 다 달라. 자 이제 요 내용은 근로자 형태별 근로자 성비입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 100명당의 네모 치세요. 얘가 기준값. 애기들의 모든 실마리 즉 특히 성불평등 문제에서
근데 선생님이 성불평등 문제는 지금 대표적인 세 문제만 풀고 갔거든. 그걸로 얘 다 풀 수 있었어. 왜냐면 선생님이 생각해도 올해 아무리 또 성불평등이 다시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3%짜리 정도 엄청 어려운 그런 문제를 내지 않을 거란 말이야. 킬러 주제를 뺀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올해까지 이어진다 그랬거든. 그럼 자, 여성 근로자 100명당 남성 근로자 수구나. 얘가 이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에서 시작점이 여기가 시작점. 조건절 파악하기야. 나 이거보다 더 자세할 수 없다 버전으로 애기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다 이렇게 풀려. 그럼 자 봐봐. 생각해봐. 여자가 101대 남자가 400이라는 말이야. 얘는요. 비정규직은요. 여자가 100일 때 남자가 150이라는 말이야. 근데 애기들 잘 생각해봐. 200과 200이 같은 100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녀야 돼. 애기들이 만약에 그게 자꾸 헷갈려. 그럼 여자 100A, 남자 100A, 400A 이런 식으로 여자 100B, 남자 150B 이런 식으로 A, B를 달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얘 관계가 1대 4잖아 이러면 그때는 A, B 버려도 돼. 이거는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다 만점 맞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이건 본질의 포인트니까 요 본질 잘 찾아가면 돼. 그리고 여기가 실마리구나. 이미 만점을 맞았고 이미 이 문제를 다 풀어서 다 받아온 친구들도 여기가 실마리였지 더 단단해지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본인의 학습 역량에 따라서 A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도 상관없어. 자, 이 얘기는 뭘까 또? 애기야, 여기서도 얘가 네모, 얘가 기준. 근데 잘 봐봐. 분모값 100으로 놓고 시작하기. 이게 또 실마리야. 왜요? 자, 생각해봐. 분모값을 100으로 놓으면 얘와 얘가 사라집니다. 그지? 어떤 숫자가 되었든 이거를 100으로 놓고 그냥 이 숫자 그대로가 여기 들어가 버리거든. 그럼 자, 생각해봐.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100일 때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래. 그럼 자, 생각해봐. 남자, 즉 정규직, 비정규직을 다 합쳐서 100인데 그중에 비정규직이 60이라는 이야기는 정규직이 40, 비정규직이 60이라는 이야기야. 근데 얘가 40x, 얘는 60x겠지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을 찾아주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 80이라면 얘는 어떨까? 정규직이 21대, 비정규직이 80이겠지. 그 다음은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요 형태, 이건 지울게요. 이제 이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대로 어디 한번 남자, 여자로 가보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 왼쪽에다 남자 놨으니까 똑같이 애기들이 안 헷갈리게.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이거 표 안 그려도 돼요. 근데 난 애기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자, 생각해봐. 여자가 100A일 때 남자가 400A야. 네. 비정규직은요. 남자가 100일 때 자꾸 남자래. 여자가 100일 때 남자가 150B야. 근데 선생님 이거는요. 자, 생각해봐. 이제 여기서 비율이 나왔잖아. 남자. 여기 잠깐만. 남성, 여성. 표가 잘못 냈어요. 미안해요. 이거 PPT 잘못 만들어뒀어요. 애기들 표는 괜찮아. 여기 남자죠. 여자죠. 오케이. 자, 그럼 자, 봐봐. 남자와 여자. 남자 비정규직 때. 자, 봐봐. 남자 비정규직 때 여기 남자 정규직이 4대 6이야.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야. 4대 6. 이렇게. 그럼 자, 기준값을 얘가 400으로 움직이면 되잖아. 얘가 400A 달고 다녀도 되지만 귀찮죠. 얘가 400일 때 얘는 600이 돼야 되는 거야. 끝? 그럼 얘가 600이면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정규직 20일 때 비정규직이 80이야. 얘네 둘의 관계가. 2대 8. 1대 4네요. 그럼 얘가
얘가 400일 때 얘가 100이니까 얘 연결돼 있지. 이 400을 여기서 여기 100일 때 얘가 400이 되겠지. 연결돼 있죠. 끝. 얘네 둘로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600이니까 여기서 4배 됐네요. 여기 4분의 1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400 찾아가도 상관없어. 근데 이 문제의 본질, 이 본질이 뭐냐 이거야. 이 본질은 바로 얘야. 선생님이 자꾸 모든 표분석, 나중에 선생님이랑 서바이벌 할 때 좀 어려운 문제도 다루겠죠. 어려운 문제도 전부 다 선생님이 이 본질로 자꾸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 이걸 벗어난 문제는 안 나오거든. 그냥 아이들은 시험장에서 뭔가가 새롭고 뭔가가 어색하고 이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거, 즉 비율을 찾아가서 절대치 연결시켜야 되는데 마인드만 가져도 실마리가 보여. 얘네들의 연결고리 빨강 그 다음 하양 그리고 이제 노랑으로 얘네 둘이 연결되는 순간이죠. 그럼 자 생각해봐. 얘가 400 얘는 100 그럼 여기는 500 얘는 1000 이렇게 얘네 둘 합쳐서 1000 남성은 여성 500 물론 시험장에선 이 표를 그리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 선생님이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선생님이 푸는 방식. 이제 나는 분모값을 네모 잘 안 치. 선생님도 실제로 실수하거든. 나 더하기 빼기 진짜 많이 실수하고. 근데 시험장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할 때는 선생님 꼬박꼬박 네모 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그럼 자, 여성 근로자 100명이잖아. 이게 남자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자 100일 때 남자 400 끝. 그리고 이건 여자가 100일 때 남자 150. 그러면 여기선 전체가 100일 텐데 비정규직이 60이라면 남자에서의 정규직은 40. 여자에서의 정규직은 20. 그럼 나는 이게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건 내 머릿속에 다 알고 다니잖아. 이제 비율만 먼저 쭉 찾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연결시키는 거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가 4대 6이구나. 이렇게 여기다 쓰지. 얘 400으로 놔두면 얘 600이면 편하잖아. 끝났어. 400이구나. 다 연결됐어. 이렇게 풀면 끝. 실제로는 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직접 푸는 방식도 보여줄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우선은 완벽한 이해를 통해 활용할 때 이렇게 쓰라는 거야. 이미 이 단계로 문제를 푼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문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를 다 이걸로 귀결시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훈련시킬 거고 나중엔. 자, 이렇게 했다면 어디 볼까요? 전체 근로자 중 네모 치세요. 얘가 분모가 언제나 알파 앞에 그지? 요거 알파 중 베타 그 다음 알파 대비 베타 이런 식으로 전체 근로자가 분모값이야.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자 전체 근로자 얘네들 여기서 바로 합쳐볼까요? 전체 근로자 1500이야. 그중에 남자가 1000이잖아. 50이 될 수가 없죠. X 끝. 1500 중에 1000인데 그러니 기억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니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밑줄 긋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볼까요? 남성 정규직 400이네. 400일 때 여성 정규직 400이죠. 많다가 아니라 같다죠. 이렇게. 그 다음 정규직 근로자 중 네모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 정규직 볼까요? 얘가 정규직이잖아. 그럼 얘는 정규직 500 중에 100. 이게 요 이야기야. 비정규직 중에 여성가 차지하는 건 1000 중에 그 다음에 400이죠. 당연히 낫죠. 이거 5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2잖아.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입니다. 리을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근로자 1500이잖아. 그 중에 비정규직이 1500 중에 1000이요.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1500 중에 500이요. 분모값 똑같은데 분자값이 2배니까 그 비율 2배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디귿 리을 골라 답은 5번입니다. 선생님이
표 분석에서 애기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실마리 찾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 짚어줄 거야. 여길 벗어나는 문제가 없어. 모든 문제는 다 이걸로 귀결됩니다. 그럼 애기들이 뭔가가 막히는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이거 실마리가 뭐지? 이거 어떻게 비율 찾아야 되지? 절대치 어떻게 찾지? 이렇게 접근하면 전부 다 풀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번 문제 끝났어요. 20번 문제 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주에 우리 인구부양비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인구부양비 마무리 됩니다. 오늘 게 조금 더 까다롭죠. 왜냐면 최근 들어오면서 훨씬 더 인구부양비 문제들이 더 많은 계산이라든지 더 많은 조건절들을 주니까. 그런데 이 문제 진짜 쉬웠어. 연습하고 갔었으면 됐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는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것만 가지고도 인구부양비 풀립니다. 그냥 분모분의 분자만 적용해도 분명히 인구부양비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은 결국 진짜 시험장에서 수능장에서 애기들에게 가장 힘들게 압박감을 주는 건 표도 계산도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황 판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어디 한번 예쁘게 옮겨줄게요. 우선은 조건절이 있었죠? 조건절 이거 하나네. 전체 인구 25% 감소하였다. 끝. 예쁘게 옮겨 적어 볼게요. 자, 노령화 지수 25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노령화 지수 나오면 유소년에 100 쓰고 여기 25. 총부양비 100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여기 100일 때 얘네 둘 합쳐서 100. 우리 지난주에 전부 다 이거 구몬학습법 했죠? 근데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애기들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나의 표, 그 인구부양비 구몬학습 표에 저 수치만 옮겨 적은 거야. 노령화 지수가 400이라는 건 얘가 100일 때 얘 400입니다. 애기야, 총부양비 150이라는 건 얘 100일 때 얘네 둘의 합이 150이죠. 여기서 어떻게 푸셨나요? 이건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난 이걸 어떻게 풀었냐? 선생님이야. 난 이거에 뭐랄까 고인물이잖아. 애기야, 총부양비 50%. 4대1. 40%. 10%. 100 끝. 총부양비 150. 40%.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가 40이지. 그럼 얘 1대 4잖아. 그럼 여긴 12, 여기 48. 100% 끝. 20초, 30초. 선생님 이거 왜요? 지난주에 썼지. 선생님 여기 주간지에 써줬어요. 페이지 9페이지. 지난주에 우리 이거 했었어. 인구 부양비 무지개. 이걸 머리에 얼마만큼 장착하고 가느냐인 차이가 있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보자마자 떠올리는 친구들과 이게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에는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 선생님 이게 100% 나오네. 아니 100%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총부양비 100은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총부양비 100 나오는 순간 부양인구 비율 50%는 떠올리라. 근데 그거 알아? 150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왜 부양인구 비율이 150이었죠? 거기 다 쓰여 있어요.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건 얘가 100일 때 얘 둘이 100이잖아. 그럼 전체가 200이야. 그럼 200 중에 100이니까 50%지. 물론 이걸 거쳐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겠지. 근데 총부양비 100 보자마자 50%가 떠오르면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야. 애기야, 총부양비가 150이래. 총부양비가 150이라는 건 얘가 100일 때 얘가 150이야. 그럼 얘 250이다? 여기 250분의 100 곱하기 100. 여기 40%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총부양비 150, 부양인구 비율 40%. 거기도 써놨지. 총부양비가 100일 땐 부양인구 비율 50%. 근데 이거 지난주에 선생님이 인구부양비 무지개 했을 때 다 다뤘던 내용이야. 근데 이걸 이번 시험에 써먹은 친구가 있을 것이고 이게 떠오르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구몬학습법. 여기가 40이면 여기가 50이면 얘가 4대 1이니까 40, 10, 전체는 100. 얘가 40인데 얘가 1대 4니까 12, 여기는 48. 그럼 여기는 100.
이건 비율들이야. 이제 비율이잖아.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 이 비율이 240과 250의 차이가 아니지.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비율. 얘가 4일 때 얘가 5, 얘가 1, 얘가 이렇단 이야기일 뿐인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이때 절대치 맞춰주는 거야. 어떻게 절대치가 맞춰주느냐? 이게 바로 연결고리잖아. 이게 절대치 연결고리인 거야. 근데 보는 눈, 발을 채워준다는 게 이거라고. 요렇게 발을 채운 다음에, 절대치, 여기가 25% 감소네요. 25%가 감소되면 이제 75죠.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또 25%는 4분의 1만큼이 감소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애기야, 곱하기 4분의 3과 똑같습니다. 이게 더 빠를 때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의 4분의 3이 곱하기 4분의 3 하면 되네. 여기 36. 4분의 3 하면 여기 30. 그리고 4분의 3 하면 여기 9. 이렇게 되겠네요. 끝. 얘네들 빨강색으로 절대치 맞춰준 게임 있어요. 끝났어. 자,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수학을 했던 방식이자 선생님이 지금도 간혹가다 수학을 푸는 방식이자 이 본질이 뭐지? 여기서의 그 근거가 뭐지? 이 형태.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 비율을 맞춰주세요. 이 비율이 아래로 맞춰주든 위로 맞춰주든 상관없어. 그냥 얘가 4대 5대 1대 10은 언제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유지될 거란 말이야. 여기도 비율을 맞춰주세요. 12, 40, 48, 100. 이거는 9, 30, 36, 75도 이 비율이 똑같을 거라고. 이 비율이 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 이 연결고리를 통해. 그러니 시험 문제에선 비율 맞춰야 되겠다. 비율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치 연결시켜줘야겠다. 끝. 그래서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빨강색, 노란색으로 지금 보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동그라미를 통해서 절대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볼까요? 노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노년 부양비는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죠? 그럼 잠깐 이거 계산해줄 필요도 없지 않아? 지금 당연히 50대 10이야. 그럼 얘는 T년은 50분의 10이야. 근데 지금 얘는 30분의 36이야.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손으로만 봐도, 그냥 눈으로만 봐도 띡띡 찍기만 해도 당연히 작지요. 기억 맞는 말.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3배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 5분의 4네. T 플러스 50년은요. 여기는 3분의 1 정도. 여기 얼마가 되니? 지금 30분의 9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40분의 12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얘 40분의 12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4로 나누면 여기 10분의 3 되겠지. 이거 가지고 3배 해주면 이렇게 가면 똑같이 되죠. 3배 해주면 얘는 10분의 9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10분의 8이 되네요. 3배보다 작네요. 끝. 니은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40분의 10이 아니라 30분의 9로 하고 싶어요. 똑같아. 30분의 9 해도 그 비율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10분의 3으로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애기들 편한 대로 해줘도 돼. 그 다음 T년의 노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 유소년 인구부터. 자, 이제 인구수잖아. 이건 절대치야. 인구수란 말이야. 그럼 내가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지 봐야 돼. T년의 노년 인구 10가죠. 10일 때 동그라미 맞춰주면 유소년 9지요. 많다지. T 플러스 50년 9. T년은 10. 크네요.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비율은 이미 우리가 얘를 비율로 찾아줬어. 그럼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T 플러스 50년은 12%. 2배이다? 이거 왜 내는지 잘 모르겠어. X!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 모든 인구 부양비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의 바를 채운 후 조건절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바가 T년이 됐든 T 플러스 50년이 되었든 아니면 갑국이 되었든 을국이 되었든 아까 그 표 요거 이게 T년이 되었든 T 플러스 50년이 되었든
아니면 갑국이 되었든 을국이 되었든 얘네들의 비율을 먼저 찾아줘야 돼. 얘네들 비율 찾은 다음에 연결고리를 통해 이 절대치를 맞춰줘서 이 절대치를 비교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벗어난 문제냐? 아니, 이걸 벗어난 문제는 없어. 이거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이건 없어. 근데 이걸 얼마나 빨리 가느냐의 차이들은 있어요. 즉, 총부양비를 보자마자 인구 비율이 떠오르는 친구들. 근데 하나하나 풀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 그냥 풀어도 됨 이렇게 써놨어. 이건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졌어. 근데 여러 팁들이 완벽히 내게 체화가 돼서 보자마자 50%, 보자마자 40% 이렇게 떠오르면 좋지만 그거 떠오르지 않을 때 막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풀어도 돼. 그럼 자, 그냥 풀어볼까? 생각해봐. 얘가 100, 얘가 100. 그럼 얘가 4대1.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4대1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100을 5분의 4, 5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 80, 20, 얘 200일 때 이렇게 풀어도 돼.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비율만 맞춰주면 돼. 80대 100대 20이든 100대 뭐 다른 형태로 나오든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준 40대 50대 10으로 나오든 상관없어요. 결국은 그냥 풀어도 된다라는 것도 그 다음에 비율로 들어가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결국 다 전부 비를 찾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율을 통해 절대치 연결시켜줘서 절대값 찾아주는 거지. 자, 이제 그 다음 5월 학력평가죠. 5월 학력평가에서 계층 이동이 어려운 문제냐? 그렇지 않았는데도 한 오답률이 한 50% 돼. 그래서 한 46% 오답률이더라고. 자, 이제 계층 이동도 어디 한번 풀어볼게요. 표는 갑구의 계층 구성 중 세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과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 그래서 애기들 이게 문제 포인트야 요즘에. 피라미드는 언제나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아야 돼. 모래시계형은 중층이 가장 작다. 다이아몬드형은 중층이 가장 뚱뚱하다. 요네들은 물어보지 않아. 얘네들도 물어보지 않아. 그런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이 경우는 99.9% 하층이 더 많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의 포인트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은 거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중층이 가장 작다가 포인트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중층이 가장 많다가 포인트야. 그게 딱 실마리들이라고. 마음의 준비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계층 이동은.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래. 그럼 조부모는 피라미드형이니까 지금 얜 조부모 피라미드형이구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확정이 안 돼 있어. 다이아 또는 모래시계형 중에 하나래. 각 계층은 상, 중, 하로만 구분되며 여기도 조건절이 또 있어. 조부모 세대의 하층 비율과 자녀 세대의 하층 비율이 같대. 그럼 자 생각해보자. 여기야 60% 10%라면 나머지 하나는 30이어야 돼. 그렇다면 얘는 60%가 하층, 30%가 중층, 10%가 상층이어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하층과 자녀 세대 하층 비율이 같으면 얘도 하층입니다. 애기야, 하층이 가장 뚱뚱해. 이 경우는 얘는 모래시계일 수밖에 없는 건 거야. 왜요? 하층이 뚱뚱한데 왜 모래시계? 얘가 다이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50이 가장, 얘 다이아. 그럼 얘는 모래시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요즘 문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야. 그럼 자 생각해볼까? 요 형태 그대로 가면 10%, 30%, 60%. 조부모의 60과 자녀의 60이 같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왜 얘가 모래시계형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얘 하층이 뚱뚱한데 100% 중에 얘가 절반을 넘어갔는데 어떻게 얘가 다이아가 될 수가 있어? 얘 모래시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가장 적은 거 얘가 중층이겠죠. 10. 그럼 얘는 30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다이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가장 높은 얘가 중층이겠지. 그리고 일부러 이제 25, 25 놔둔 거겠지. 왜냐면 이건 상이든 중이든 여기 상이든 하든 다 25, 25니까. 다 찾았어, 비율.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라고
사회통합에 가장 유리한 거. 얘가 사회통합에 가장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질문을 해. 선생님 그러면 피라미드랑 모래시계 중에 더 유리한 건 안 물어봐 그건. 그냥 얘가 통합이 가장 유리하다. 요것만 알면 돼. 그 다음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계층의 양극화? 여기야 양극화라는 건 상과 하 양극으로 나누어졌다요. 요렇게. 오히려 양극화는 자녀 세대가 더 크지요.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3번 자녀 세대에서 상층의 비율은 부모 세대에서 중층의 비율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 볼까요? 자녀 세대 상층 30%, 중층 10%. 아니요, X가 됩니다. 중층의 비율은 조부모에서 부모로 갈 때는 증가한 게 맞아. 뭐야? 감소했잖아. 갈수록 증가? 틀렸죠. 답 5번입니다. 자녀 세대 중층 대비. 자, 네모 치세요. 대비 앞에 네모, 대비 뒤에 세모. 아, 분모분의 분자 설정하는 거구나. 그럼 자 생각해보자. 자녀 세대 중층 대비. 그럼 중층이 분모값. 그 다음에 대비 뒤가 분자값. 우리 알파 대비 베타, 알파 중 베타, 알파에서 베타 차지 너무 많이 했죠. 하층. 당연히 시험장에서 이런 거 쓰는 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조부모는 상층 대비 하층. 그럼 상층이 분모값. 그 다음에 하층이 여기에 분자값. 그럼 자녀 세대 여기죠. 중층분의 하층이요. 그럼 얘는 10분의 60이요. 조부모 여기 상층분의 하층이요. 10분의 60이요. 둘이 같네요. 답 5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5월 학력평가 주요한 표 분석까지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